싶지 않지만 이제는 그래야 한다는 미국의 언론사 뉴욕타임즈의 주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BK 뉴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K 뉴스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더러운 비밀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보도하였는데요. 오늘날 한국과 일본이 곤경에 처한 이유가 미국이 수십 년 동안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번갈아가며 한쪽만 편애하는 식의 행동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 문제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미국 커네티컷 대학 역사학 교수 알렉시스 더든의 기고문인 이 기사는 지난 몇 달 동안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공격해왔다며 일본은 한국의 무역 특권을 박탈했고 그 후 한국은 일본을 우호적인 무역 파트너 목록에서 제외시킨 결정을 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에 대한 일본과의 합의를 취소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고 현재까지의 한일 갈등 상황에 대한 간략한 전개를 설명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필자는 양국이 1965년 협의에서 관계를 정상화시켰지만 일본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반도에서 자행했던 강제징용, 영유권 문제, 성노예 문제 등에 대한 논쟁은 거의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양쪽의 민족주의적 충동을 자극하고 있으며 역사는 이러한 현재의 문제에 있어서 단순한 배경음악 이상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럼프는 이번 사태에 관해 한일 동맹국들에게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나는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간의 협상을 도울 수 있다는 의미였다면서 트럼프는 이번 유엔 총회와는 별도로 이번 주 각국의 지도자를 만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약 트럼프가 이 사태의 진전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미국 정부가 오랫동안 거부해왔던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한국과 일본이 역사를 무기화하는 이 사태에 대한 부분적 책임이 미국의 역할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미국이 오랫동안 한일 두 나라 사이에서 번갈아가며 어느 한쪽을 다른 쪽보다 더 편애하는 식의 행동을 해왔기 때문이라 주장합니다. 그리고 필자는 미국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데요. 현재의 균열은 특히 전쟁 중 일본의 강제징용에 관한 한국의 주장을 해결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던 1965년 워싱턴에서 체결된 조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일부 역사학자들은 전쟁 기간 동안 70만 명에서 80만 명의 한국인들이 일본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추정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1965년 조약이 강제 노동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인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번 파문은 2018년 말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의해 강제징용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한국인 남녀 11명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촉발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설명한 필자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자들이 이러한 한일 간의 분쟁에 대해 지금까지는 미국을 탓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필자는 미국은 그들의 안전 보증인이지만 그 후로 반세기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한일 양국이 싸우고 있는 그 역사적인 순간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개입에 의해 형성되었다며 미국의 개입이 1965년 조약을 통해 일본과 한국의 오랜 불만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미국은 편의상 한국과 일본 두 동맹국을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증진시킨 것이었다며 기고를 마무리합니다. 이 기사에는 결국 미국이 잘못 맺은 매듭을 풀어 결자 해지하라는 필자의 주장이 실려 있는 것인데요. 1965년 협상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개입한 것이 분명하기에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트럼프가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해왔던 것과는 다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게 필자의 주장인 것입니다. 보호협정인 지소미아를 전면 종료할 예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1도 생각하지 않았던 지소미아 협정 종료가 눈앞에 닥치자 일본과 미국은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요. 일본 방위성의 간부는 믿을 수 없다. 한국은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가? 라고 말했고 고노 다로 장관은 현재 지역 안보 환경에 대한 완전한 오판이다. 한국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한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안보 문제를 들먹이며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단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일본이 대화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겠다. 라는 유화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무시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할 때마다 일본에게 정보를 공유해왔습니다. 이렇게 군사협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데도 한국의 안보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일본에게 더 이상 우리가 군사 기밀을 넘겨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퍼플튜브는 정치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항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각 나라의 실리 측면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무역 갈등이 현재 진행형이지만 이것도 결국 각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비난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컨텐츠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입장에서 일방적이고 오만하게 느껴지는 일본의 행위를 비판하는 소리를 내왔던 거죠.
미국의 NPR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민족주의의 도전에 직면했다라고 말합니다. Make Great America Again. 누가 한 말인가요?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국들에게 양보만을 강요하던 국가가 누구인가요?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한국에게 무역 보복을 단행하였고 그로 인해 한국의 기업에게 피해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국의 피해를 이용하여 반도체 르네상스를 일으키려는 미국은 뭔가요?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은 자국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비난받아야 하는 건가요? 이번 지소미아의 문제는 미국에게 큰 실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듯이 지소미아 협정 자체는 일본과 한국에게 타격의 정도는 조금씩 있긴 하지만 국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상대국에게 양보할 정도의 구속력이 없습니다. 애초에 이것은 미국의 아시아 패권을 위해서 만들어진 협정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USA Today에 따르면 미국 진보센터의 켈리 맥사먼 국가안보 국제정책 담당 부소장은 미국은 일본과 한국의 정보기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지소미아가 있기 전까지는 위급 상황임에도 미국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느라 바빴는데 지소미아 이후에는 그러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탄도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는 군사적인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도쿄와 서울 사이에서 심판 노릇을 할 여유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켈리 맥사먼은 또 말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지소미아를 지켜내지 못한 것은 미국에게 중요한 동맹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 부족을 부각시킨다. 현 상황에서 한미일 간에서 미국은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트럼프는 이러한 동맹을 수포로 돌리고 있고 결과적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은 각자 정치적인 계산 아래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의 다수 관리들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점점 커지고 있는 한일 간의 결렬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동안 전 세계의 동맹 관계는 약화되었다. 도쿄와 서울의 분열이 커지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한 반면 중재자 역할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거다 라고 말했고 미국 과학자연맹의 앙키트 판단은 정보 공유 협정 사건의 말로는 미국 행정부가 동북아에서 한미일 동맹의 기반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한국의 결정이 매우 독단적이며 섣부른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시일은 다가오는 24일입니다. 그 전에 한국의 청와대가 대외 발표를 통해 입장을 전달한 것은 자신들보다 작은 나라라고 낮게 보는 일본과 미국에게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게 동북아에 버려놓은 일이 있으면 끝까지 책임져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보통 감각이라면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찬양하는 사회가 믿기지 않는다. 그것이 최근 박차를 가하고 제어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이 나빠서 어쩔 수가 없어. 이제는 반일이라면 국익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어. 이런 나라와는 관련돼서는 안 돼. 단계를 밟아서 단교하게 될 거야. 지소미아를 이 상태로 유지하는 게 국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렬될 위기라서 난처한 것은 일본인데 그런 것은 알고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자국의 입장을 좀 더 알아보고 댓글을 다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피차 일반이야. 그런 것들을 체결하고 나면 이쪽의 정보가 북쪽으로 흘러들어갈 위험이 있을 뿐 파기해준 것은 일본에게 있어서 매우 좋은 것이야. 아니 오히려 일본이 제재하고 싶어도 좀처럼 할 수 없었던 것을 그쪽에서 자꾸 해주고 있네. 이 댓글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일본의 정치적인 스탠스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댓글을 적고 있습니다. 우익도 공부는 좀 해야 설득력 있는 우익을 할 텐데. 일본은 전후 장기간에 걸쳐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 만약 앞으로 있다면 한국부터가 될 거야. 일본 정부는 확실하게 유사시에 대비하길 바라. 총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사람이 전쟁 무새가 된다니 놀랍네요. 일본이 어쩌다 이렇게 전쟁광이 되고 있는지는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 우측 상단의 카드 또는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 바랍니다. 지소미아 파기에서도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연합 방위를 유지하겠다고 선전하고 있는 듯하지만 이는 국민의 목숨, 재산이 관련된 일이라 흥정의 소재로 삼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어서 설마 파기하리라고는 미일도 꿈에도 생각지는 못했을 것이야. 한국은 항상 북한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소미아 협정의 결렬은 일본의 안보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소미아가 당연히 연장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국과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일본이 오히려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걸고 흥정한 거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지금까지 퍼플투비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하고 있다며 그런 한국 정부의 공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일본 언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BK 뉴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K 뉴스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안보적인 부분에서 미국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에 따른 영향으로 미국의 언론과 여론 등의 향방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은 미국 내에서의 한국의 활동에 대해 항상 지나친 관심과 과대망상급의 해석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미국의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JB 프레스가 한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의 신문을 통해 일본을 공격했다는 헤드라인으로 한국이 이번 한일 갈등에 대해 사실을 무시하고 왜곡했다는 주장을 담은 기사를 보도한 것인데요. 기사는 한일 대립에 따라 한국의 미국 내 홍보 활동이 활발해졌다며 9월 6일에는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의 주요 신문의 기고문을 통해 이번 한일 충돌은 일본이 한반도의 불법 식민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주장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기고문이 한일 양국 갈등의 진정한 원인은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이며 일본은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런 한국 정부의 기고문에 대해 이것은 한국의 전형적인 고자질 외교이며 일본 측으로서도 이런 한국의 외교 형태를 봉쇄하기 위한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기고문이 미국 내 최다 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사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기고는 지난 8월 22일자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일본 외무성 대변인 오스가 다케시의 투고에 대한 반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 일본 외무성 대변인의 투고는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8월 2일자의 사설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우대국가 철회 조치를 한 것에 대해 보호무역주의적인 외교의 글로벌 확산이라며 일본을 비판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국 외무부 대변인의 기고문은 일본 외무성 대변인의 기고문에 대한 반박이었음에도 전혀 논리적인 반론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한국 측은 일본의 대응이 보복 조치인지 여부에 대한 논점을 굳이 뛰어넘어 이번 한일 갈등은 일본의 불법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 수정주의 등으로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게 원인이 있다는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미국 내에서 확장시키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미국 워싱턴의 한국경제연구소 등을 활용해 심포지엄을 개최하거나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고 연구소 소속 전문가의 발언을 통해 한국 측 주장을 미국 내에서 확산시키는 홍보 활동을 전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한국에 대응해 일본 정부는 워싱턴의 일본 홍보문화센터와 LA의 재팬하우스라는 훌륭한 대미 홍보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한일 갈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홍보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차이로 인하여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등의 미국의 대형 언론사들이 현재 한일 갈등에 대해 과거 일본의 가혹한 한국 식민지 통치에서 비롯된 사태라는 식의 설명이 많고 한국 외무부 대변인의 월스트리트 저널 투고 내용과 동일한 경향을 가진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면서 일본 측으로서는 이러한 기술을 부정하고 한국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미국 내에서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홍보 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기사의 요지는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와 같은 미국 굴지의 언론사들이 저널리즘에 입각한 객관적인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홍보 활동의 영향으로 일본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 중이기에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일본 홍보단체들도 적극적으로 미국 내 로비 활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어떤 분야이든 간에 한국에게 밀리거나 상황이 불리하게 되면 한국이 뭔가 부정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주장하는 일본의 행태는 늘 있어 왔기에 그러려니 할 정도의 수준이지만 이제는 미국 3대 언론사마저도 한국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듯합니다.